안녕하세요. K입니다. 에이미 샤의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리뷰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에너지 3요소인 호르몬, 면역계, 장, 건강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중에 한 부분에서만 균형이 깨져도 몸 전체의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몸속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점을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에너지 3요소의 균형 유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가가 개발한 에너지 향상 실천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장과 면역계, 호르몬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우리 뇌는 호르몬과 연결되고 호르몬은 장과, 장은 면역계와 연결되어 서로 복잡하게 얽힌 혼잡한 고속도로를 왕복한다. 이렇게 연결됐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최적화해야 할까? 어쨌든 그게 우리의 목표다. 에너지 3요소가 순조롭게 작동하려면 필요한 요인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크게 변화를 일으키는 건 음식이다. 당신이 입에 집어넣는 것은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에너지 3요소를 위해 내가 권하는 음식은 지중해식 식단에서 추천하는 음식과 상당히 비슷하다. 지중해식 식단과 내가 WTF 계획에서 추천하는 식단은 주로 식물 위주이며 올리브 오일과 견과, 채소에서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천연당을 섭취하는 것이다. 유제품과 고기, 디저트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와인은 적당히 마신다.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는 식물성 식단이 비식물성 식단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식단의 90%가 식물로 구성된다면 고기와 생선을 포함해도 괜찮다. 무척 놀랍지 않은가?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자. 그동안 연구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식이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원천은 식물이며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 밑동, 케일 줄기, 고구마, 생강, 리크, 협과, 콩류 등에 풍부하다. 곡물의 영양 가치와 다양성이 감소한 만큼 식단에서 그 비중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정제 곡물이 아니라 통 곡물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에 6접시에서 8접시까지는 채소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채소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수백 수천 가지의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들어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오래된 에스트로겐에 달라붙어서 시스템 밖으로 씻어내고 전반적인 호르몬 평형을 개선한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고통받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익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채소가 장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를 공급한다는 점이다. 채소를 섭취해서 프리바이오틱 효과도 누리고 염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효과는 이제 불확실한 의견이나 논쟁거리가 아니다. 식물을 더 많이 먹거나 식물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 기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을 최대한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 섭취하는 식물이 다양해질수록 장 세균은 더 다양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 예를 들어 물이 너무 적거나 많은, 이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식물은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다. 이런 요인에 맞는 식물을 다 고를 순 없지만 어느 쪽이든 소화에 도움이 된다. 채소를 먹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네, 작가는 에너지 3요소의 균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안 먹느냐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작가는 가공식품과 밀과 글루텐, 유제품, 알코올 음료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정 밀가루를 먹어야 한다면 정제되지 않은 통밀가루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단순히 영양소 때문만이 아니고요. 정제된 흰 밀가루가 섬유소가 많은 통밀가루보다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미보다 5분도미나 7분도미, 현미를 더 강조하는 이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 조절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스트레스 해소를 잊지 말자. 혈당이 오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스트레스는 혈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적인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된다고 했다. 우리 몸은 이 반응에 따라 응급 상황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혈당을 혈류에 공급한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혈당이 오르고 그 결과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인슐린이 높은 상태인 고인슐린 혈중 상태에서 몸은 포도당을 다시 세포로 밀어내려 한다.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라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를 보내는 사람은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스트레스나 불안을 인지한 뇌가 부신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혈당을 생성하며 간은 포도당 신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포도당을 다시 생성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끝나면 신호도 멈춘다. 이런 일이 가끔 있으면 괜찮지만 보통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매일, 심지어 시간 단위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지고 근육과 몸에 불필요한 포도당이 대량으로 혈류를 떠돌아다닌다. 많은 이가 식단과 생활 방식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고혈당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사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와 수면이 혈당 수치에 제일 큰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어쩌면 먹는 음식보다도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불안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기록해보자. 나는 꼭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여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다. 당뇨병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아는 사람으로서 운동 효과보다는 헬스장에 가느라 늘어난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자. 그러면 혈당이 고마워한다. 그리고 잠을 자라. 잠이 왕이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잠은 호르몬 폐색이나 불균형을 개선하는 핵심이며 에너지 3요소를 최적화하는 계획의 마지막 요건이기도 하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에서 10시간 자도록 노력하고 일정 기간 더 오래 쉬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평가해보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난 하루에 5시간씩 자도 괜찮아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몸과 정신에 필요한 수면을 부정해서 말 그대로 수명을 당겨 쓰는 것뿐이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5시간에서 7시간 혹은 그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온갖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1.7배 상승했다. 7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될 확률이 1.7배 높아진다는 뜻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은가? 생각, 판단, 반응, 대응 능력은 수면이 부족하면 함께 느려진다. 인지 기능과 기억, 지각, 창의력도 감소한다.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면서 짜증이 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생긴다. 연구원들은 실제로 수면 부족을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하다고 봤다. 그리고 수면은 뇌에서 억제를 처리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뭔가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보다 불량식품, 담배, 인터넷 서핑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또한 일부 면역세포는 밤에 잘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면역계가 약해진다. 즉, 잠을 적게 잘수록 감기는 물론이고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민감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장애는 수면 부족 및 수면 무호흡과의 관련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호르몬도 수면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살펴보자.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즉 자지 않거나 불을 끄고 힘을 빼야 할 때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주기가 흐트러져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이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멜라토닌의 핵심 정보는 이러하다. 밤에 어두울 때만 분비된다. 졸리게 한다. 운동 후에 회복을 돕는다.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 면역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혈압 조절을 돕는다. 여성의 생식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수면에 영향을 받는 또 다른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신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탄수화물의 당을 이용하거나 나중을 위해 보관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다. 몸에 당이 지나치게 많으면 인슐린은 균형을 잡기 위해 당을 간과 지방세포에 보관한다. 당이 부족하면 이 보관분을 배출한다. 그런데 잠을 너무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 신체는 인슐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혈당이 치솟고 만성질환과 비만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간 성장 호르몬이나 렙틴, 그렐린처럼 우리에게 덜 익숙한 호르몬은 어떨까? 그렇다. 이들도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 밤에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수면이 줄면 분비량이 줄어든다. 배고픔을 자극하고 밤에 분비되는 그렐린 수치는 5시간 수면 그룹과 8시간 수면 그룹을 비교했을 때 평균 15% 상승했다. 피곤하면 배고파지는 현상을 겪었는가? 그 이유가 이것이다. 또한 잘 때는 뇌에서 인간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장과 세포 재생산, 재생, 즉 노화 방지, 인지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촉진한다. 그러니 잠이 부족하면 이런 경이로운 호르몬도 덜 분비된다. 더 잘 잘 수 있는 7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난 튼튼하니까 하루에 4시간만 자면 돼. 에서 오늘 7시간을 안 자면 피곤하고 멍하고 예민해져서 건강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훼손될 거야. 라고 마음가짐을 바꿔라. 항상 어두울 때 자고 낮에는 빛을 많이 봐라. 침실에 암막 커튼을 달고 아침에는 자연광을 받자. 뇌에서 빛에 반응하는 부위가 생체 리듬, 즉 내부 시계나 수면 기상 주기를 조절한다. 침대와 침실은 최대한 잠만 자는 공간으로 활용해라. 밤에는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해라. 16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다. 허브차도 유용하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소화하기 힘들었을 듯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WTF의 계획은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매일 6에서 8접시의 채소,
프리바이오틱 음식,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차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싶다.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 네, 이제 에너지를 되찾는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작가가 개발한 방법으로 작가는 이 방법을 WTF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What, the, F 별표 CK. 이 표현의 앞글자를 딴 이름인데요. 영어식 비속어 표현이에요. 작가의 의도는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정도의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WTF 계획은 생체 리듬에 맞춘 간헐적 단식을 베이스로 하고요. 맞춤 식단, 스트레스 완화, 적당한 수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부분도 꽤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WTF 계획에서는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고 에너지를 키우는 음식과 생체 리듬 단식을 결합한다. 그 결과 자연의 순리대로 당신과 내부 시계가 정렬되고 몸이 기름친 기계처럼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 계획은 장 건강을 개선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치솟게 해준다. 내가 제안하는 생체 리듬 단식은 우리 몸의 내부 시계와 태양의 힘, 그리고 생체 리듬을 활용한다. 이 계획은 인터넷에 나오는 간헐적 단식과 달리 오래된 지혜와 최신 과학을 합쳤다. 음식 섭취를 하루에 9시간이나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시간대를 다듬어서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을 거르지 않는다. 여러 연구에서 아침을 거르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저녁을 일찍 먹는 게 낫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사를 생체 리듬과 동기화하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인간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여서 체중 감소와 세포 복구 활성화, 심지어 후성적 변화, 즉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하지 않고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유전적 변화를 치유해서 향후 질병 발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낮아지면서 당뇨병의 발병할 위험도 감소한다. 이 생체 리듬 단식은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몸이 쉬면서 장을 비우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너스로 잠을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고 피부에서는 윤이 날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낮 동안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시간대에 맛있고 배부르고 만들기 쉬운 음식을 먹는다. 생체 리듬 단식과 정해진 수면과 기상 주기를 지키고 매일 햇빛을 받으면 균형 있고 건강하고 새로운 당신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이 체중 감량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장을 쉬게 하면 체지방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 체중 증가와 관련된 질환 표지자가 개선되면서 실제로 체성분이 바뀐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대사 전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량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식사 시간대가 더 짧아지고 그동안 과식하지 않으며 몸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면 음식과 열량 섭취가 줄어든다. 간헐적 단식과 체중 감소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꾸준히 음식을 제한하면 신체가 줄어든 열량 소비에 적응해서 감량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간헐적 단식은 신체가 저열량식과 일반식을 오가는데 익숙해져서 지방을 적게 태우는 사태를 방지해준다. 장담하는데 이 WTF 계획을 실천하면 금방 변화가 보일 것이다. 장에는 100조마리에 달하는 세균이 살지만 여러 연구에서 이 붐비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즉 장내 세균 집단은 겨우 사흘 만에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계획의 기간은 2주지만 임시가 아니라 평생 실천해야 한다. 오래 할수록 기분은 더 가뿐해진다.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평생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싶지 않은가? 이것이 당신의 평생 식단이다. 6개월, 3년, 20년, 아니 더 오랜 세월 에너지를 키워줄 프로그램이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함께 소개하겠지만 앞으로 14일 동안 매일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생각하면 신선하고 발효된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식단은 채소 위주여야 하고 글루텐과 유제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유연한 계획을 선호한다. 글루텐과 고기, 유제품을 소화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계획을 수정해도 된다. 다만 고품질 식품을 선택해라. 라벨을 읽고 최대한 신선한 유기농 제품을 고르자. 경험상 90%는 내 계획대로 프리바이오틱 식품을 곁들인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먹고 나머지 10%는 취향에 맞춰서 여유를 두는 게 좋다.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요리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아스파라거스와 민들레 잎, 양파, 마늘, 돼지 감자 등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채소를 굽는 걸 추천한다. 구워둔 채소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자. 그러면 장과 면역, 호르몬 사이의 연계가 강해진다. 하루에 채소를 6에서 8접시를 먹는 걸 목표로 삼아라. 다양한 식물을 섭취할수록 미생물군이 한층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식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원한다면 달걀이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을 적당히 함께 섭취해도 좋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음가짐과 수면에 신경 쓰고 일과를 생체 리듬에 맞추며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관리해라. 이 계획은 건강에 이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 건강을 위한 노력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다면 전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식사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확한 시간표로 지정하고 꼭 먹어야 하거나 피해야 할 특정 음식과 음료를 제시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운동과 식사 방식을 월경 주기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월경 첫날에 난포기가 시작되어 14일에서 16일 정도 지속된다. 이때는 호르몬 수치가 낮지만 단계가 진행될수록 에스트로겐 분비가 늘어나고 인슐린에 훨씬 민감해진다. 그러면 지방 저장분이 줄고 스트레스에 강해진다. 매월 이 시기는 코르티솔 수치가 낮은 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 든다.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운동을 잘 견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간헐적 단식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도 된다. 주기 하반기는 황체기라고 불리며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우세해서 인슐린 민감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더 배고파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고 특히 단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 초콜릿은 물론이고 고구마도 피해라. 특히 황체기 마지막 주에는 견과와 아보카도, 암록색 채소와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 기간에는 스트레스 받는 활동을 줄이고 산책과 같은 스트레스가 적은 활동을 해라. 피임 중이라도 여성의 주기는 이 호르몬 패턴을 따른다. 피임약이 에스트로겐 우세 주기와 프로게스테론 우세 주기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주기를 관찰해라. 주기 내내 간헐적 단식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월경이 시작되기 전주에는 단식 간격을 줄이고 몸을 좀 더 부드럽게 다루며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지 않게 조심해라.
네, 이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간헐적 단식 일정과 그 기간에 먹는 음식의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단식 일정이 1일차에서 14일차까지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걸 읽어드리긴 좀 애매해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일정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주차 1일차. 좋다. 이제 시작하자. 이 계획에서는 오후 8시부터 먹는 걸 중단하고 12시간 동안 금식한다. 오전 8시에 아침을 먹고 점심은 정오에, 저녁은 오후 7시에 먹는다. 배고프면 물을 마시되 그래도 부족하면 40칼로리 이하의 간식을 먹어라. 오늘 밤엔 충분히 쉬고 내일 아침에는 춥거나 어둡더라도 꼭 햇빛을 봐야 한다. 우리 몸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자외선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한다. 밖으로 나가서 20분 정도 산책해라. 오전 8시 아침 식사. 아몬드 바닐라 치아씨드 푸딩 370쪽 레시피 참고. 오전 10시 간식. 정오 점심 식사. 그린 스무디 323쪽 레시피 참고와 채소 후무스, 병아리 콩을 으깨어 만든 중동 음식. 오후 6시 저녁 식사. 가지 파르메산 348쪽 레시피 참고. 오후 7시 간식. 2일차. 단식 첫날을 성공적으로 마감했으니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자. 오늘 밤에도 12시간 단식을 시작한다. 일정을 살펴보자. 오전 8시 아침 식사. 오렌지 카르다몬 치아씨드 푸딩 318쪽 레시피 참고. 오전 10시 간식. 정오 점심 식사. 장이 건강해지는 샐러드 340쪽 레시피 참고. 오후 6시 저녁 식사. 콜리플라워 스프 328쪽 레시피 참고. 오후 7시 간식. 네, 이런 식으로 14일차까지 나와 있고요. 그 뒷면에는 여기 언급되어 있던 음식의 레시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미국에 거주하다 보니까 음식 메뉴가 저희에겐 좀 생소해요. 이를테면 아몬드 바닐라 치아씨드 푸딩, 메이플 오렌지 무곡물 그래놀라, 봄 채소 토스트와 펜넬 그레몰라타, 뭐 이런 낯선 것들이 많은데요. 레시피가 거의 50페이지니까 그 개수가 적지 않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웬만한 식재료들은 거의 구할 수 있으니까 작가가 개발한 이 지중해식 식단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고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레시피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저 채소 위주의 식단을 요리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단 작가가 피하라고 한 유제품, 단순 탄수화물, 가공식품, 알코올 음료와 같은 것들은 단호하게 빼셔야 합니다. 네, 1부와 2부에 걸쳐서 몸속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의 마무리 말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쳤다. 이 사고로 팬데믹이 더 암울해졌고 삶이 망가지기 쉽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모든 가족이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워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친구와 가족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이 2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강과 삶에 집중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팬데믹 이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 넘치는 에너지와 확실한 동기를 느끼며 살아가려면 장과 뇌의 연결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에너지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계, 호르몬을 연결하는 에너지 3요소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머리에는 올바른 정보를, 장에는 올바른 음식을 주입해야 이 3요소가 균형을 이룬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의 뇌에 휴식이 필요하듯 장도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생체 리듬 단식을 몸에 좋은 자연식품과 결합하면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일주일에 몇 번,
짧게라도 시도해보자.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공복 운동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음식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나는 이 책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 번 설명했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 역시 한 단계 발전했다. 언제든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절박함을 다들 공감하길 바란다. 당신의 옆을 지켰던 스승과 친구, 가족에게 지금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거나 되도록 빨리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주자. 세상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고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들을 칭찬해라. 나는 그럴 생각이다.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길을 빼앗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멀리 할 것이다. 모두에게 신경을 쓰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가장 신경 써야 할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웅크려 있기엔 인생이 짧다. 자리를 차지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실패할 만한 일에 도전해라. 누군가 내게 야단스럽다고 하거나 짜증난다, 불편하다, 악착 같다, 대담하다, 심지어 나쁜 X라고 해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에너지를 얻고 재충전하고 싶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이 책과 책 속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이 경이로운 성과를 올리고 최고의 자신을 느끼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네, 작가의 말로 이 책의 내용이 다 정리된 것 같죠? 네, 오늘 책 소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